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일단 부양책 통과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펠로시 의장이 이번 주에 패스트 트랙을 띄워서 통과를 시키는 시도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1.9조 달러인데요. 이게 금액이 조금 줄더라도 만약에 0.9조 달러가 되면, 그러니까 9천억 달러 정도가 되면 원래 처음 얘기했던 그 내용과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실망 매물이 나올 거고요. 1.9조 달러에서 조금 밀리는 정도 선에서 해결이 돼서 통과가 만약에 된다면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환호를 하게 될 거고, 다음 또 부양책을 또 기대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1.9조가 나오게 된다면 1.9조로 어느 정도 통과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상당히 제법 괜찮은 반응들이 나올 수 있겠고요. 물론 이렇게 됐을 때 변수는 또 게임스탑과 관련되어 있는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지금 유동성이 더 공급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힘이 더 세질 수 있겠죠. 이제 그 부분이 하나 있을 텐데, 어쨌든 이건 긍정적인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대감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고요. 미국 쪽에 아무래도 눈과 귀를 많이 우리가 열어놔야 되는 한 주입니다. 특히나 게임스탑 사태의 확산 여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종목으로 계속해서 넘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그 종목들에 대해서도 공매도와의 전쟁이 또 하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공매도들끼리도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들끼리 뭉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 게임스탑에서 이 수급이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게 됐었을 때, 그럼 이 게임스탑은 어떻게 될 것이냐입니다. 위에서 산 개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냥 주가 조작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누군가가 좀 힘 있는 사람이 야, 이 산인가 보다 하고 그 산으로 전부 다 올라갔는데 나머지 일부 그 산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또 다른 사람들, 아니면 그 산에서 먹을 걸 얻을 걸 다 미리 얻은 사람들이 미리 옆에 산으로 다 옮겨갔어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괜히 힘들게 올라와서 얻는 거 아무것도 없는 사태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단기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의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 나갈지 아마 시장 전체를 좀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이대로 가라앉을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수술을 하면서 손을 보게 될지. 우리나라 국내 공매도 시장 금지 재개도 일부 영향을 줄 걸로 보여집니다. 한동안 공매도 재개해야 돼라고 얘기했던 분들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난주 동안. 그랬는데 이 게임스탑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지금 쑥 들어갔죠. 그 부분이. 쑥 들어간 상태인데 미국도 공매도 제도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그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의 논리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식의 개념들이 근저에 깔려 있었는데 미국도 그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 한계, 불법 이런 부분들을 포착을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공매도를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제 기준에서는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하지 말자는 아닌데, 그러니까 거품은 지금 이 게임스탑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는 동안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거 해결 못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이 주식시장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 문제를. 안정적인 시장의 이 운영을 위해서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공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공매도 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정한 시장, 기울어지지 않은 평평한 시장에서 똑같이 놓고 할 수 있는 상황 만들고, 불법을 실시간으로 좀 체크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재개하는 게 맞겠다. 실시간으로 제어가 되는 상황이 된다면 뭐 그게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불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성의 여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가능해져야 우리가 보통 주식 시장에서 종목을 사게 되면 바로 그 몇 분 안에 이 증권시장하고 이쪽으로 다 공식적으로 집계로 다 잡히잖아요. 똑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오픈해 달라는 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5개 증권사에서 산 그 주식수가 나오듯이 공매도도 옆에다 따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공매도 몇 주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 충분히 그에 대해서 개인들이 아 이거 공매도를 해야 되는구나 나도 같이 해볼까 해야 되나 라고 하든지 아니면 공매도가 나왔으니까 난 조심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든지 본인이 판단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 이건 하루 지나야 나오는 거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대응 자체가 이미 하루 딜레이만큼의 대응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예를 든다면 제가 지금 이제 그 한 사례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그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한 이후에 하자라는 얘기인 거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중 갈등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뭐 대만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꾸 불거지고 있잖아요. 일부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정책들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당장 주식시장에 지금 더 큰 악재들이나 뭐 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묻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은 향후에 주식시장이 조금 안정화가 되기 시작했을 때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체크는 항상 해놔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것과 연결이 돼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계속해서 대규모 매도가 나올 것인지 그 부분 한번 봐야 되겠고요. 이 부분은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한간에 떠도는 얘기들처럼 요번 이 게임스탑 사태 때문에 공매도 헤지펀드 회사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들, 글로벌 주식들을 매도를 하고 현금을 확보하는 차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정을 해본다면 지금 요번에 이 개인들이 또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게 됐을 때 그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더 팔아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신과 관련돼 가지고 보면 일단은 공급 속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느려지고 있는 부분은 이 악재로 작용을 했어요. 지난주에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일단 유럽에서 승인을 얻었습니다. 유럽에서 승인을 얻었고요. 그리고 존슨앤존슨이 1회 접종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매력적이죠. 냉장 보관 가능하고 그다음에 1회 접종으로 끝. 근데 66% 뭔가 좀 2% 부족한 듯한 모습이죠. 만약에 이걸 투샷으로 때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두 번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뭐 변함이 없다라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한 번에 66%면 사실은 적은 건 아닌데 우리가 백신을 맞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66%면 안 될 가능성이 50%에 가깝다는 얘기인데 조금 좀 애매하긴 합니다. 지금 이 부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왔으면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이번 주에도 우리나라에서 얘기가 나오게 될 이번 달 안에 일단 정부에서 발표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저께 당정에서 얘기가 있었잖아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달 안에 일단 나온다라고 했었으니까 뭐 일단 지금 현재 나오는 걸로는 3개월 연기하면서 시범적으로 뭔가를 좀 해본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확실하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만들어진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그 대책이 좀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번 주 예상 지수는요. 제가 판단할 때는 2,900에서 3,050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고점이 이 3,260 정도 됐는데 이 고점을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한 2,900에서 2,950 정도 되면 10% 전후에 이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 10% 조금 더 조정 나온다라고 보면 한 2,900 정도까지 가능할 수 있겠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여지는 게임스탑 사태에 의한 외국인들의 계속된 매도, 중국의 유동성 회수 지난주와 거의 비슷한 규모거나 더 큰 규모로의 회수 이런 정도라면 2,900이 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만 계속해서 나온다면. 근데 만약에 중국이 유동성 회수를 지난주보다는 조금 줄인다. 이제 명절에 임박해 오기 때문에 조금 그 회수 규모를 좀 줄인다. 그리고 게임스탑 사태가 조금씩 진정된다. 물론 제가 봤을 때 진정될 가능성이 지금은 별로 없어 보여요.
이 사태가 지금 제법 많이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는데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을 찾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조금 온다라고 하면 요거보다도 위에서 정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봤을 때 2,900에서 한 3,050 정도 포인트를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900에서 한 95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자, 핵심은 게임스탑과 부양책. 하나 안 적었는데 중국 유동성 회수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만 놓고 봤을 때 아시아 시장.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관심 섹터로는 2월입니다. 이제 인프라법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인프라법이 통과될 수 있는 시기가 됐죠. 인프라법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그와 관련해서 친환경 섹터들. 그다음 요거 아마 지금 뭐 생각만큼 그 전에 몇 달 전에 올라와서 이 선반영된 측면들도 있겠습니다만 재료 노출적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실적으로 지금 정책에서 밀어주는 거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거니까 실적으로 찍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잡힌다는 겁니다.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뭐 이번 분기 다음 분기가 아니라 올해 내년 후년 계속 찍힐 수 있다는 거예요. 발전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조정을 지난 한 주 받았던 반도체 섹터들 요번 주 아마 주초 정도까지는 월화 정도의 주초 정도까지는 조금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조정 지금 이 급락해 왔던 부분을 이 속도를 완만하게 만드는 구간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약간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각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정도 드렸는데 사실 게임스탑과 관련해 가지고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많이 있기는 한데 이제 개인 사견이 좀 많이 있어서 일단 자제를 좀 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